회사가 힘든데 매출이 잘 안 나오는데, 아니면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상방이 막힌 걸 느꼈을 때 이 비밀로 99% 자금 유치하는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빵원이든 1억이든 10억 이상이든 사업 규모하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창업지원금, 정책자금, 투자유치 받기 이렇게 어렵지?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월 억 단위로 나오는 창업자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치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오늘은 10년 동안 한 500여 개 크고 작은 기업을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했던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길래 그 힘든 상황을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3가지 사례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내 사업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나중에 보시기 편하실 테니까 필히 부탁드리고요. 설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가실 때 취소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시장을 재정의 하는 경우인데요. 주방가전 제품을 제조하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 2년 동안 그 가정용 주방용 블렌더 제품에 집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매출이 정체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 마케팅 비용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자금 유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 안 되고 막 정책 자금 안 되고 지인 투자 유치 잘 안 되고 막 거부 당하는 거죠. 당연히 그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기존 시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한계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장을 재정의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기존 고객을 그냥 아예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고객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미 가정용 블렌더 제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걸 다 생짜로 버릴 순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카페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산업용 제품으로 이 블렌더를 재구성했어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내구성 높여야겠죠. 그리고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 포인트도, 그 메시지도 자영업자들을 타겟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죠. 결국 억 단위의 자금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A라는 시장을 들어갔는데 장사가 안 된다, 아니면 매출 리밋이 정해졌다, 그러면 시장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기존 고객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층으로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제품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말이 쉬운데 유연하게 대응하는 어떤 창업자의 기질? 능력이 없으면 사실 힘든 것 같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하나의 아이템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시장을 재정의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표자의 성향 자체는 잘 바뀌지가 않잖아요. 여러 번 도전하면서 이런 변화를 계속 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물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회사거든요. 그 초기에는 일반 창고 있잖아요. 경기도 뭐 광주, 덕평 이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물류 창고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렇게 보편화된 시장은 아닌 게 딱 느낌이 오시죠. 뭔가 그냥 뭐 그 시장이 있나? 거기서 누가 돈을 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쪽에서 이미 잘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 개발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성장 자체에 대해서도 한계점이 있고, 이런 부분 심사자나 투자자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 대표자가 거기에 따른 논리적인 어떤 답변을 풀을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일단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방향은 그냥 과감하게 전환을 했거든요. 일단은 기존의 제품은 사실 좀 버리는 걸로 봤어요. 근데 그 물류 창고를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능, 그 메인 기술력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 부분을 물류 창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재구성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IM 웹, 워드프레스, 윅스 이런 대중적인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너 이거 가지고 쇼핑몰 해, 너 이거 가지고 블로그 해, 너 이거 가지고 랜딩 페이지 만들어, 화장품 회사 만들어, 카메라 회사 만들어, 다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범용성으로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업종의 그 고객 인터뷰를 해야 했겠죠. 각 산업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 회사가 요구하는 물류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걸 다 맞춤형 기능으로 추가를 했고요. 결국에는 사업 확장성이 엄청 커졌어요. 왜냐하면 A, B, C, D, E, F, G 어떤 업종이라도 물류 창고를 쓰는 회사라면 그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베스트한 조건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금 유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시사점이 있죠. 쉽게 해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환하는 겁니다. 확장성을 더 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표자가 빠르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결국 실행하면 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인데요.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품 확장을 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소규모 비건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일단 식당 맛이 좋아요. 비건치고 맛이 좋습니다. 전 비건은 아닌데 일단 건강한 비건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포 매장 하나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의 한계가 있잖아요. 월마다 매출이 똑같아요. 그리고 연마다 크게 변하지 않아요. 설비 감가 맞죠? 보증금, 시설비 이거 어떡하나요? 이분도 젊으신 분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랜차이즈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냐면요. 일단은 비건 음식치고 일반 음식처럼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 자신의 레시피를 특화시켜서 가정간편식 알죠? 보통 HMR이라고 불립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거, 정말 간단한 밀키트처럼 음식 따다닥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비건 푸드 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식품기업 엄청 많아요. 단순히 이런 제품만으로는 시장에서 뭔가 안착하기 어렵다라는 걸 저희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획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걸 주요 대안으로 잡았어요. 일단은 먼저 유기농 도소매 업체하고 협력해서 이분이 개발한 비건 제품을 그들 매장에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형 업체는 일단 좀 힘드니까요. 이마트, 마켓컬리 이런 데 있잖아요. 일단은 그 매장들은 이미 건강한 환경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이런 비건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그들한테, 고객들한테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이걸 통해서 일단 판로를 찾았고요. 그리고 지역 농가하고 협력해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을 받고 이걸 홍보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과거에 백종원이 농가에 감자인가 몇 회통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으로 일단 이슈가 되고 지자체에서 일단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어떻게 삼았냐면 지역 농가와 함께 만든 신선한 비건 식품이라는 스토리를 일단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거 지자체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기농, 뭔가 검증된 농가들로부터 받은 농산물이라는 느낌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상당 이상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 식품 대기업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단 대기업은 ESG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부분. 그러다 보면 요새 많이 나오는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할 그럴 기회에 참여할 기회도 높아집니다. 요지는 이거죠. 이 시사점으로 보자면 이분은 단순히 동네 비건 식당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레시피를 통해서 제품으로 확장을 했고 그 제품을 좀 더 많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농가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당연히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입점하면 좋죠. 근데 처음부터 입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게 접근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이 투자자하고 심사들한테 좀 어필이 잘 됐어요. 비전 자체가 일단 있어 보였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포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모양이 좋았기 때문에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장을 재정의했다. 기존 고객 버리고 새로운 고객 찾았어요. 두 번째, 일단은 내가 하는 사업이 각이 안 나오니까 사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원천 기술력은 내버려 두고요. 세 번째, 너도 나도 그냥 오픈마켓에 올려서 그냥 쿠팡,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자 이런 방식으로 취한 게 아니고요.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 유치라는 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정말 좋아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비전,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면 작은 회사는 그러면 자금 1도 못 받게요? 실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고민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공유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모스!